자, 8에서 11번 지문입니다. 문단부터 일단 나눌게요. 과학 지문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식품 포장재. 자,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은 조형이 가능하다라는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1문단 얘기는 플라스틱의 어원이죠. 자, 2문단으로 갑시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얘네들은 공유결합, 이게 이제 우리 EBS 수특에 나왔던 얘기죠. 지문이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전자를 하나씩 내려서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많으면 결합력이 강하대요. 대부분의 원자는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된데 안정해지고,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서 다른 원자들하고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해서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의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이미 썼구나. 이 문단의 얘기는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고요. 그 공유결합 안에 단일하고 이중결합이 있다. 이중결합이 있는데, 탄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탄소 얘기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진 않아요, 당장은. 자, 3문단으로 갈게요. 3문단.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2개의 탄소 원자하고 4개의 수소 원자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또 2개의 수소 원자하고 단일 결합을 해요. 근데 이 탄소 원자가 이중결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문단의 얘기는 폴리에틸렌을 소개했죠. 그런데 이 에틸렌 4문단으로 가서, 이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산화물 게시제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래요. 그 과산화물 게시제는 뭐냐?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아까 8개가 제일 안정하다 그랬죠?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돼서 얘가 안정해지려고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아까 탄소는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지기 쉽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한쪽 탄소 원자하고 단일 결합을 해요.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하나 남는 전자를 갖게 되는데, 얘는 또 다른 에틸렌 분자하고 반응을 해요.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서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사슬 형태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서 결합하면 안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반복 반응이 멈추게 된대요. 이 중합 과정을 거쳐서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문단의 얘기는 뭐냐? 에틸렌의 중합에는 과산화물 게시제가 들어가는데, 얘는 에틸렌의 탄소 2개 중에 하나 결합을 끊어요. 그러면 얘가 불안정해서 이게 사슬로 이루어져요. 그게 끝끼리 이어지죠. 끝끼리 이어지면 안정화된대죠. 그게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됐고, 자, 5문단. 이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되게 길대요. 그래서
일정한 그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걸 이제 결정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자들 전체에 있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대요. 자, 이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이 이게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게 물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많아지면 유연성이 낮아. 그러니까 물렁물렁 잘 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진대요. 또 밀도가 높아져서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화학물질이랑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도 잘 견딘다는 얘기죠.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오문단의 얘기는 그러면 뭐냐?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보죠.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디 갔니? 플라스틱이 단위체인 분자가 중합을 거쳐서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자,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게 탄소화에 있고 이게 탄소랑 수소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 자,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지금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불안정한 원자를 갖춘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라 그랬는데, 에틸렌이 지금 에틸렌이 애초에 불안하다 그랬나요? 여기서 지금? 에틸렌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과산화물 게시제를 쓰면 얘가 분해돼서 에틸렌이 가진 약한 그룹을 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틸렌을 끊는 거지, 에틸렌이 과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게시제로 쓰면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면서 사슬 형태를 이루다가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다르죠, 지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에 하나의 결합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세기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그 과산화물 게시제가 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9번으로 갑시다.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뭔가요? 중합과정. 그 과산화물 게시제를 쓴 중합과정을 얘기를 하는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장하고 있는 사슬은 그 양쪽 끝 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지? 성장 중의 사슬이라 그랬죠? 성장 중의 사슬은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그랬죠. 존재한다와 생성된다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표시해두고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랑. 자,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사슬 중간에, 자, 에틸렌이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하는데,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돼서 얘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하고 반응을 하고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는데, 자, 그러면 위에를 봐야겠네요. 에틸렌은 애초에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이중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그랬으니까 하나는 끊어졌지만 하나는 이중 결합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겠고, 자,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그죠?
이건 그렇게 되겠고. 자,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지금 이게 불안정하는 탄소 원자잖아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하고, 자,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자, 이 단일 결합으로 되는 게 이게 불안정한 거죠.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성된다는 말하고 존재한다는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양쪽 끝부분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지금 여기 정확히 뭐라고 돼 있냐. 자,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는 얘기는 지금 반응이 이어지면서 생성된다는 얘기지, 이게 결합하면서 더해지면서 사슬 형태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대신 이 사슬이 끝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서 결합해서 불안정한 탄소가 없어질 때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맞겠죠. 자, 10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나를 이해한 내용. 자, 가지를 친 구조가 있는데 얘는 빽빽하게 배열되기가 힘들대요. 근데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근데 얘네들은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대요. 자, 가지를 친 녀석들하고 직선형 구조에, 근데 이거 나란히 조밀하게라는 말이 아까 오문단에서 이거를 떠올리게 하죠. 자, 결정 영역을 떠올리게 하죠. 나란히 배열되어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유연성이 낮고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고 불투명하고 단단해지고 화학물질이랑 반응 안 하고 열에 변형되지 않는다. 자, 그럼 그거 갖고 푸는 것 같은데. 자,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자, 유연하게 하려면, 자, 가랑 나 중에 어떤 게 더 유연하겠어요? 가가 유연하겠죠? 나가 아니죠. 자, 2번. 잘 보이게 하려면 투명해야죠. 자, 나가 지금 불투명하죠. 얘가 지금 결정 영역이 많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아니라 가로 해야죠. 자, 3번.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 그러면 화학물질이랑 얘는 반응을 덜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로 하는 게 맞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나가 더 높고 가가 아니죠. 자,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열도 나가 더 잘 견디고 가가 더 못 견디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네요. 그 다음에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가, 자, 우리가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플라스틱을 흔히 접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어요. 만나다 아니면 뭐가 좋을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쓸 때는 항상 다른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나다 아니면 경험하다? 경험하다는 조금 먼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만나다 경험하다로 일단 해보겠는데,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이거는 붙어 있다는 거죠. 안 되겠고, 수상수식을 오늘 해야 이거는 들었다 니까 안 되겠고, 이거는 붙어 있다고.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이거는 배웠다, 경험했다. 정도 되겠고, 삼면이 바다에 맞닿아 있다죠. 4번은 안 되겠고, 자,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 이것도 맞닿아 있다죠. 3번이 제일 경험하다, 오히려 경험하다가 좀 더 가까웠군요. 이것도 맞닿아 있다죠. 그래서 3번이 제일 가깝겠군요. 자, 요번 과학 지문도 그렇게까지 엄청 복잡하게 꼬은 거는 없네요. 자, 제가 어제 풀어보니까 인문이 요번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인문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 합시다.